네, 3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 어머니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아버지의 국적은 한국이고요. 내신은 평균 4.75등급, 모의고사는 2.25등급입니다. 학생의 키워드는 러시아어, 외교관, 국제기구고요. 희망대학은 서울대 노어논문학과 일반전형, 연세대 노어논문학과 인문학 인재전형,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엄마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고 하셨고, 우리 학생 한국어 말고도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외국어들이 있을까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녔어요. 네.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그 중학교 때 1년 동안 그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에 다녀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러시아어하고 영어를 배웠죠. 네, 그럼 우리 학생 이제 3개 국어가 가능한 건데요. 오늘 상담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정재훈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방금 전에 얘기 나왔듯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 그 장점을 아주 충분히 살린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언어인 이제 러시아어 그리고 아버지의 언어인 한국어 그리고 본인의 이제 노력으로 불과 1년밖에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어도 매우 잘하는 그 3개 국어가 능통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는데요. 나이답지 않게 국제 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특목고를 다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자체는 다소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 60, 정시 경쟁력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60대 40으로 이제 수시 쪽에 조금 높게 주시긴 했지만 두 쪽에 다 경쟁력을 다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매우 충실한 이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내신의 약점들을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있고 만회가 된다면 수시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모의고사를 통해 봤을 때 2학년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보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3월 모의고사까지의 과정을 쭉 봤을 때 정시에서도 성적 향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도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60대 40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 수는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유리한 전형으로는 이제 1순위로는 이제 특기자 전형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3개 국어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학생의 그 다문화 가정 그 부분을 활용하는 다문화 가정 전형이 되겠고요. 3순위로는 이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뭐 정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특기자, 다문화, 학생부 종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 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은요. 최근 치른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 나형이 2등급, 영어가 1등급, 한국사가 4등급, 생활과 윤리가 4등급, 한국지리 1등급으로 평균 2.25등급입니다. 3월 모의고사와 전년도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요. 국어는 1에서 3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2등급을 유지,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는 이제 완성되지 않은 이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2학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들이 아직 남아있는 학생이고요. 절대평가인 이제 한국사와 영어는요, 지금 나온 성적이 1등급과 4등급이지만 아마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또 현재 그 2018학년도 대입
그 정시 반영 방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큰 감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아직 2학년 학생이고 모의고사를 많이 치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절대화하긴 좀 그런데 네. 이제 영역별로 조금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승도 하고 또 하락도 하고 이런 변동이 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정시 경쟁력도 아까 선생님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판단해 주셔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학생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모의고사 수준을 본다면은 이제 100분위가 한 357점 정도 나옵니다. 그냥 영어 감점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꼽아 본다면은 소신 지원으로는 건국대의 이제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이제 안정 지원으로는 이제 국민대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사회 탐구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기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좀 안정적인 점수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약점을 이제 수학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수학의 원점수 물론 더 높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너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에게 좀 모의고사 전략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잖아요. 이런 강박보다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이 약한데 수학을 알아가는 그 재미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목들도 알아가는 재미들을 찾아가듯이 수학도 알아가는 재미를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내용을 뭐 본다면은 뭐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차분하게 이해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학 공식이 만들어지는 배경 또는 이제 수학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은 또 이야기로 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좀 편하게 수학에 좀 접근을 하시면서 수학을 꼭 문제풀이의 대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세상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서 수학에 접근한다면 우리 학생이 충분히 수학에 대한 만회도 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 학생이 정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이제 성적 향상에만 몰두하지 말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라라는 조언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교과 성적 먼저 살펴볼까요? 예, 이 부분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요.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은요.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보면요. 영어가 3.5등급, 사회가 4.5등급, 국어가 5등급, 수학이 6등급, 평균은 4.75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1학년 성적만 나와서 이제 그것만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5에서 4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7에서 5등급, 영어는 4에서 3등급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적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내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학생이 속한 학교가 특목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속한 학교의 특징상 문제의 난이도 상당히 높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은 뭐 그런 학교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수준의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모의고사 내신 성적에서도 어차피 등급은 좀 잘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예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뚝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원점수, 내신에서의 원점수 자체를 좀 높일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국어하고 사회 과목에서 원점수에서 좀 더 많은 향상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제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을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 나왔던 성적과 거기에 받는 그 원점수보다 1학년 2학기 때 가면서 원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이하자면은 1학년 1학기 때는 뭐 80점대 점수가 많았는데 2학기 되면서 96점, 94점 이렇게 또 100점 이런 식으로 원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과목들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페이스를 좀 늦추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 준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재원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 영역이 모두 맑음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김혜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영역이 고르기에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준비가 좀 잘 되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뭐 이 방송을 하면서 아마 이 맑음이 6개인 경우는 그렇게 없죠. 예, 거의 없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맑음 6개를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상 경력에서 보면은 학생의 인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상과 또 전공 적합성을 표현해 주는 그런 수상, 그다음에 학업 역량을 증명해 주는 수상이 모두 다 고르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학생 자치조직 활동, 학생의 활동인데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요. 또 참여한 그 내용 중에서도 학생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내 행사와 교내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하고 그 역할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율활동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학생이 국제기구 종사 또는 이제 외교관을 꿈꾸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맞는 꼭 진로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진로와 어울리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와 함께 또 이 학생이 문화적으로도 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난타반을 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생의 학업 역량과 또 학생의 다양한 학업 외에 다양한 또 이런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조화롭지 않나 싶어가지고 또 맑음을 드렸고요. 봉사활동은 학생의 능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어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이제 그 기부, 재능을 기부한 거죠. 그래서 통역봉사, 관광객 통역봉사를 한다거나 또 성적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아주 돋보였고요. 진로 활동도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외국 국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로 활동이 아주 체계적으로 갖춰 있었습니다. 또한 독서 활동도 1학년 때 11권의 독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교과별로도 고르게 있고요. 또 학생의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생의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독서가 고르게 있어서 6개 모두 맑음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들, 창체 활동들을 보니까 학생이 자신의 꿈이 나는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학생이 외교관과 국제기구 종사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기록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아주 좋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좀 너무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이제 너무 오버페이스 할 수 있는 경향도 있으니까 조금은 마무리 좀 해 나가면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좀 메모하고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자소서나 이런 걸 쓰기 위한 자료로서 축적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근래 들었던 비교과 평가 중에 가장 긍정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요, 1지망에 서울대학교 노원노문과 일반 전형, 그다음에 2지망이 연세대 노원노문학과 인문학 인재 전형, 그다음에 3지망이 고려대 국제학부 국제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꼽은 것은 연세대 노원노문과 인문학 인재 전형을 꼽아봤습니다. 자, 정재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으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 봤고요. 또한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학생의 희망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연세대학교를 추천했고요. 서울대학교는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대학의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학생이 수학에 대한 약점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서울대학이 원하는 수준의 부분까지 충족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어서 일단 서울대는 제외했고 연세대학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연세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나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는 이제 별점이 2개고요.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이 4개고요. 수능 준비도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재훈 선생님께서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추천해 주신 연세대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연세대학교 특징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노원어문과 인문학 인재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5명을 모집했는데 6.4대 1이었고요. 2016학년도에는 5.7대 1 정도 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1단계 70과 면접 30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인재상은요, 이제 개인적인 역량, 그다음에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사회적 역량, 그리고 교육이나 사회경제적 환경, 이런 교육 여건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에게 이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면접에서 유형은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이제 인문, 사회학적인 어떤 심층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뭐 올해 10월달에 1단계 합격과 면접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2018년도 학생이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요. 2015학년도 최종 등록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평균이 한 1.6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라기보다는 모아진 자료들을 통해서 본 건데요. 최저 합격 사례는 2.47등급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과 성적이 현재 그 일반고 성적하고는 또 다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또 스키자 전형과 함께 우리 학생이 연세대학교 사회 배려자 다문화 자녀 요 자격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사회 배려자 전형은 수능 최저가 이제 2개 합산되어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2가지 전형을 모두 다 지원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학생 희망하는 연세대 노원어문학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 추천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으로 고려대를 골라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려대 노원어문학과 국제인재전형 특기자 전형인데요. 6명을 선발합니다. 2015학년도에 7명 선발했고요. 2016학년도에 이제 6명을 선발했습니다. 1단계는요, 서류 3배수, 서류 100%로 1단계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연세대학과 마찬가지로 1단계 점수 70에 면접 30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활동 증빙 서류를 받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에 보면 소논문과 특허 관련된 서류는 일체 받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인재상이 이제 공선사후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이런 공선사후의 정신이고요. 서류를 보자면요, 외국어 역량, 그다음에 고교 성적, 그다음에 고교 재학 중 활동 등 관련된 부분들을 제출 서류와 함께 종합 평가를 하게 되고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도 일정 정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고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이나 이제 소양이 있는지, 이런 또 본교 고려대학교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층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고려대학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가 저희가 역시 추정해 본 건데요. 2015학년도 결과로 확인해 보면요. 그 평균적인 합격사는 1.74등급이었고요. 최저 합격자 사례는 2.27등까지 발견했지만 앞서 연세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의 특징이나 우리 학생의 역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내신 그 이상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연대와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과 함께 고려대학교에는 사회공헌자 2 전형의 다문화 전형으로 3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복 지원 가능하고요. 내신 성적에 이제 원점수만 조금 더 올려준다면은 충분히 도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좀 적합이라고 적정이라고 좀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 추천 대학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로드맵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좀 합격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에 이제 연세대학교 노원어문과 인문학 인재 전형을 이제 준비를 한다면요, 수상 실적이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 수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수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성적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적은요, 그 목표 등급은 전체적으로 내신을 한 3등급대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수상 실적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은 외부 수상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외부 수상에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활동들 너무 많은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2학년 2학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동아리 활동 역시 두 가지 활동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마무리 잘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사활동을 통해서 통역봉사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관광객들 왔을 때. 그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낀 점,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이미지, 뭐 이런 구체적인 느낀 점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진로 활동은 뭐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독서 활동은요, 국제 문제에 대한 관한 독서를 조금 더 높이고 좀 수준을 올려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인문학적인 부분들, 심리, 문학, 역사와 관련된 독서도 아울러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후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로드맵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제 이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학생과 함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고3, 고2 학생과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다문화 전형의 경우에 이제 다른 어떤 그 기준의 사회 배려자 전형과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 강점이 있다면 다른 전형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련 상담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한양대 중국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과 상담 이루어지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